못해요. 그래서 많이 나죠. 그 눈이 감기 정도인데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예요. 내 돈 안 받았으면 그게 가갖고 사람이라도 몇 명 가서 완전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건데 진단서를 안 낸다고 내 그런 거 같은데 경찰한테.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를 졌다고. 예, 그래서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게 알겠다고. 예, 그래갖고 한번 본 거예요.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네.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했습니까? 오늘은 문다혜 씨 관련 이 얘기에 집중해 볼게요. 오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다혜 씨에게 피해를 당한 그 택시기사가 치료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박상수 변호사님,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뭐 합의가 됐고 일단 뭐 처벌 여부만 수위만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이 이 치료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지금 보면 위험운전 치사상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 요 범죄.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이 되면은 이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최대 이제 뭐 징역형이나 예. 이런 것들도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상해 진단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예. 상해 진단서를 문다혜 씨가 내질 않았죠. 그렇죠. 문다혜 씨가 아니라 택시기사가 내질 않았죠. 합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합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범죄의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게 수사기관의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가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이에 대해서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고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의심이 있다면 아하. 지금 이게 야간에 이렇게 충돌 사고가 새벽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충격이 가해졌으면 예. 이게 상해로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예. 수사기관은 그 진단서를 피해자가 제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예. 이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양주시 한의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용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죠. 본인 음주 사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고 이후에는 경황이 없었다. 진짜 죄송하다.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금, 손편지를 전달했고 저의 사과를 받아들여서 감사하다. 사죄문에서도 피해 택시기사를 언급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게 글쎄 뭐 일부 언론에서는 문다혜 씨가 이런 피해 택시기사의 치료를 받았던 압수수색, 한의원까지 압수수색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어서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앞서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핵심은 상해, 그러니까 상해를 택시기사가 입었다라는 것을 경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예.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당시에 뭐 두통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호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입증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단서가 있다면 물론 입증하기가 제일 좋겠지만 진단서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았을 것 같은 병원에 압수수색을 해서 치료 기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말 치료한 기록들이 있고 그 당시에 진단했던, 진료했던 내용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록들을 미루어서 상해를 또 어떻게 보면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만약에 수사기관이 확보해서 상해를 입증할 수 있다, 상해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나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상해도 어느 정도 적용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원 압수수색 또 결과 경찰이 또 어떤 물적 증거를 얻어냈을 경우 또 문다혜 씨 음주사 관련된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이제 두 분의 변호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다혜 씨의 음주 사고와는 일단 별개로 이번 주 내내 문다혜 씨의 이 불법 숙박업, 영업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국감 마지막 날까지 이 얘기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불법 숙박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주도와 그리고 영등포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인데 공유 숙박업이라든지 숙박업과 관련된 등록이 안 된 것은 확실시되고 이런 불법적인 숙박이 이루어진 것 문제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공유 숙박과 관련된 모객 행위들을 한 것이 이득을 얻게 되면 결국은 탈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불법적인 숙박과 그리고 탈세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감추려고 했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당국이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전혀 비협조적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국세청하고의 공동의 협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것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상수 대변인, 왜 탈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했다, 영업을 했다는 것 말고도 탈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 신고를 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숙박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위생이나 소방이나 이런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이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는 그 항목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정부에서 이 소득을 잡는 그러한 것들의 이 국세 세무당국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예. 지금 미신고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득 신고를 딱히 어떤 식으로 했을지가 지금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 예, 그럼 왜냐하면 이 돈을 소득 신고를 하기에 어떤 그 품목이 업목이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예. 사람이 이 분이 지금 문다혜 씨가 미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뭐 자기가 소득이 있었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뭐 프리랜서로 신고했거나 뭐 어떻게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또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세 포탈의 의혹이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점에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세금 신고도 제대로 안 됐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는 사안입니다. 탈세, 뭐 이 부분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에도 올라왔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요, 서정욱 변호사님. 불법 숙박업에 아예 서울경찰청에 고발이 됐는데 지금 이거는 이미 지자체에서 수사 의뢰한 것과 또 별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고발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 고발이 아마 근데 그 불법 숙박업도 고발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가 아예 영등포 구청장이 있죠. 예.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요. 아, 구청장을 문다혜 씨가 아니라. 예. 그다음에 그 제주 경찰청장 있잖아요. 이쪽도 이게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 고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탈세가요. 이게 숙박업만 소득 신고하는 게 탈세 의혹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실제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출판사에서 예. 2억 5천을 문다혜 계좌를 주잖아요. 예. 근데 그게 표지값이 1억인지 1억 5천인지 말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인세를. 예. 그럼 이게 정예세 포탈이잖아요. 아버지 자서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억 5천만 원. 예.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을 이게 보자기 싸가지고 현금 준 거 있죠. 예. 이것도 이게 정예세 의혹이 있고 종합적으로 아마 이게 들여다볼 겁니다. 문다혜 씨 음주사 관련해서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경찰 얘기까지 속보성으로 뭐 뒤늦게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새로운 소식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